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이라 그동안 여러분이 질문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풍수학이든 사주학이든 상학이든 제 영상 댓글에 질문을 주시면 격주로 월요일날 이렇게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직접 댓글에 대한 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질문에 대한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 피부색이 금색보다는 은색이 어울리는데 소재가 18K면 은색과 흡사한 화이트 콜드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백금 반지, 백금 목걸이는 어떨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백금이나 화이트 골드는 금으로 효능이 충분하기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을이나 겨울에는 순금이 아니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쓰던 모자를 시어머니에게 드렸는데 어떨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모자를 선물하는 일 아주 흔한 일이죠. 특히 같이 사시는 분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며 혹 그렇지 않더라도 가족 간에 이런 정도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세 번째로, 택이 있는 새 제품, 새 옷이라도 얻으면 안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새 것은 무엇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몇 번 입지 않은 것이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한 계절 이상 입으셨던 것이라면 이것은 꼭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아는 친구에게 주려고 외손이 입던 작은 옷, 양말, 모자 등등을 전부 챙겨서 주려고 가지고 왔는데 어쩌죠? 라는 질문입니다. 몇 번 착용도 안 한 거라 너무 아깝네요. 준다고 말을 했는데 라는 내용이네요. 네, 이것은 가능하면 주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외손의 피부에 직접 닿았던 베네저고리, 발사계, 손싸개, 모자 등은 꼭 따로 보관을 하시고요. 그냥 외투 정도라면 주셔도 무리는 없을 듯 하네요. 다섯 번째로, 제기는 어떻게 버리는 것이 좋은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제기는 단지 그러실 뿐입니다. 이것은 절대 위패나 신주 이런 것이 아니라 단지 조상님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그러실 뿐이에요. 하여 일반적으로 다른 것을 버리시는 것과 똑같이 버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현관 안쪽에, 그러니까 나가면서 전체적인 옷매무새를 볼 수 있도록 거울을 거는 것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현관문에는 절대로 거울을 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양측면으로 거시고요. 통로를 오가는 정면 마주보는 곳은 어디든 거울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선생님, 물그림을 열고 닫히는 현관문에 달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현관에 물그림이 있다는 것은 그 어느 곳이든 좋지 못합니다. 이 물그림은 거실에 앉으셔서 볼 수 있게, 또 이 거실을 오가면서 볼 수 있도록 걸어 두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저는 몇 년 전에 언니에게 소파와 가구를 가지고 오면서 돈을 주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돈을 주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껏 잘 사용을 하셨다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단지 보통 사람들은 돈을 주지 않으면 이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에, 또 함부로 하기에 돈을 꼭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이 글을 보니 소중히 사용을 하신 듯 하네요. 다음에 언니 보시거든 잘 사용하고 있다고 식사로도 한번 꼭 대접을 하십시오. 아마 더 친해지실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지금 가게 인테리어 준비 중인데 카운터가 가게 입구에 있으면 좋지 않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카운터는 가게 입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는 오는 손님을 맞이하는 의미이기도 하며 가는 손님을 배웅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로, 딸아이가 다니던 학원에서 고양이를 구조해 키우고 있었는데 학부모들의 항의로 길에 다시 버린다는 것을 저희가 불쌍한 마음으로 집에 데려와 3년간 한 가족으로 지내다가 어느 날 집에서 돌연사를 했습니다. 가족 모두 충격에 빠졌고 많이 힘들어 했는데요. 장례업체를 통해 화장을 시킨 후 뼈가루를 단지에 담아 집으로 가져와 거실 한쪽에 사진과 함께 두고 생활한 지가 3년째입니다. 애완동물 뼈가루를 집안에 보관하는 건 어떤지요? 고양이 물건들도 베란다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가장 사랑하던 딸아이가 어릴 때부터 예민하고 예능에 많은 두각을 보였었는데 연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단지 근처에 가기 무섭다며 단 한 번도 가지 않고 우울증에 공황장애로 불안한 심리를 겪고 있는데요. 아이가 피하는 것을 보니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병든 동물을 집에 함부로 데리고 와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책임을 못 질 행동을 하면 그로 인해 다시 피해를 입을 동물을 걱정하였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동물이 떠난 빈자리로 인해 가족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어 이로 인해 큰 걱정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서 그러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미 떠난 동물이야 어쩌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잘 보내주어야겠죠.
다행히 장례를 잘 치러주셨다니 하실 도리는 다 하신 것인 듯 합니다. 그렇지만 이 동물의 유골을 집안에 두는 것은 좋지 않아요. 이는 사람 역시도 그러하죠. 아무리 아쉬워도 돌아가신 분의 유골을 집에 모시고 같이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맑은 날 근처 산에 가셔서 잘 묻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하나 심어 주시고요. 시간 나실 때마다 한 번씩 찾아보는 것 참 좋을 듯 합니다. 네, 그것이 아마 자녀분의 마음에 상처를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1번째로 쌀 뒤줄을 인테리어용으로 중고로 사왔습니다. 언니가 재물운에 좋다고 해서 말이죠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쌀은 재물운을 상징하는 너무도 중요한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집에 있는 것을 늘 소중히 여기고 잘 닦아주고 잘 보관을 하라는 의미이지, 이렇게 인테리어용으로 가지고 온 것은 그 어떠한 풍수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2번째로 건강이 안 좋은 남편에게는 어떤 목걸이가 좋은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건강 문제시라면 꼭 금목걸이를 해주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남편분의 체형에 따라 그 체형이 크시면 얇고 작게, 또 왜소하시면 조금 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동물 문양을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13번째로 종을 현관에 달아두었는데 가을 겨울에는 떼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내년 봄에 다시 거십시오. 여러분, 가을과 겨울에는 종소리가 집에 울려서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14번째로 고춧가루 사용한 팥은 언제 버리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장례식장에 가지고 가셨던 것을 말하시는 듯 한데요. 이것은 오실 때 편의점에 들리시든 종교시설에 들리시든 그곳 휴지통에 버리시고 오시면 됩니다. 15번째로 저희 집은 남향으로 지어진 집입니다. 서쪽 라인으로 길게 앞쪽은 거실, 안쪽은 주방입니다. 앞쪽 거실 TV 선반 앞에 수생식물과 작은 어항이 있는데 서쪽에 물과 관련된 것이 있으면 나쁘다고 말을 하는데 이거 치워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단지 그것이 현관에 있다면, 또 주방에 있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거실에 있다면 어느 방향이든 상관이 없으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16번째로 싱글이어도 재물운은 좋아야 할 것인데 싱글들은 누구에게 선물을 받나요? 라는 질문들입니다. 네, 제가 이런 질문 참 많이 받는데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배우자에게 선물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이시라면 어쩔 수 없겠죠. 네, 이런 경우라면 스스로 하셔도 됩니다. 17번째로 조문을 갈 때 검정색 말고 검정색 계열의 단정한 일반 복장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풍수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라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가능한 엄숙하고 단정한 복장이라면, 또 그것이 검은색 계열이라면 이것을 가지고 누구이든 문제 삼을 사람은 없을 듯 합니다. 18번째로 자영업을 하는 아들에게 반지를 선물하려고 하는데 약지에 끼워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무조건 약지에 끼워야 하겠네요. 자영업은 재물운을 가장 중요시 해야 하니까 말입니다. 19번째로 부모님이 12년 전에 돌아가셨으며 제사는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과 명절 제사 2번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사정상 모든 제사를 묘사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조상님들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동생들 보기도 조금 미안합니다. 아내와 의견 차이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것은 풍수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주신 분의 마음의 안타까움은 참 있으실 듯 하네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동양학은 모든 것을 산 사람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또 이렇듯이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동생분도 충분히 이해는 해주실 듯 합니다. 더군다나 묘사 때 같이 보기로 했다고 하니 이것은 제사의 의미도 충분히 있을 듯 하고요. 꼭 동생분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명절 때는 서로 안부 전화라도 반드시 하셔서 가족 간의 우애는 꼭 지키시도록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내용 중에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